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북일 편집인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9월 달 유엔 총회 개최에 맞춰가지고 G7 회의를 G11 또는 G12 회담으로 열겠다. 이런 G7 플러스 회담 제안에 대해서 이 청와대가 일회용이고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G7을 대체할 새 다자 플랫폼의 출범을 기정사실화했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일날 세계의 외교 질서가 낡은 체제인 G7에서 G11 또는 G12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G7 플러스 회담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날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같은 4개 나라를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참석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G7 플러스 회담 참석이 반중 전선 합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G7 플러스 회담에 전격 참석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 방역에 이어서 한국의 외교 위상을 격상할 기회로 판단한 데다가 임기 후반기 남북 협력 같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말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 그러면 G7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건 일회용, 일시적 성격이 아니라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G7 플러스 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금 청와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G20에 가입한 것도 외교적 경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G11 또는 G12의 정식 멤버가 될 경우에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G7 플러스 회담 참여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와대의 G7 플러스 회담 참여에 대한 그런 청와대의 생각, 지나친 의미 부여도 문제입니다만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G7 플러스는 새로운 다자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건데요. G7 플러스 모임이 G11 또는 G12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외교 플랫폼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G7이라는 체제가 트럼프 대통령 혼자 확대하고 축소한다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G7은 경제력을 갖춘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프라이빗 클럽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원래 G6로 출발했다가 1977년에 캐나다를 받아들여가지고 G7이 됐고요. 지난 1997년에는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들어와가지고 G8이 됐죠. 그런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제재 조치로 다시 축출시켰습니다. 그래서 G7을 회귀했습니다. 당연히 이 G7 이외의 회원 추가라든지 축출은 G7 회원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이런 7개 나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플러스 회담을 꺼내자마자 곧바로 유럽연합, EU의 조셉 보렐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가 구성원을 바꾸고 영구적으로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것은 G7 의장국의 특권이 아니다 그러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U의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EU 회원국 뜻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의 위상이 아직 자신들과 동급으로 볼 만큼은 아니다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일본 역시 아시아 유일 G7국으로서의 가치 격화를 우려하면서 한국을 G7 플러스 플랫폼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면서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G20이 있는데 굳이 회원국들을 4-5개 늘려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한국이 G7 플러스 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회용이지 영구적 플랫폼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G7 플러스는 어디까지나 중국을 배제해 보자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한국이 G7 플러스에 참여해도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청와대가 갖고 있는 큰 착각입니다. G7 플러스에 참여해도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을 한다?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굳게 믿는다? 이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올 9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열리는 G7 플러스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미 밝혔습니다만은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 동맹국들을 한자리에 모으려 한다. 의도를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남이 없다 봐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G7 플러스 회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의 합류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재선을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G7 플러스 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G7 플러스 회담에 이번 대선 캠페인의 핵심 전략을 모두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 그리고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 이것으로 보여준 중국의 반인권 국가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가지고 반중 친미 연대를 과시할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반중과 관련된 상당히 중대한 정상 합의문도 도출될 겁니다. 아주 공격적일 겁니다. 이런 반중국 전선을 펴나가기 위해서 아마 선언문도 아주 전투적인 그런 문안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뻔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걸 중국이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만의 꿈이고 희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중국은 G7 플러스 회담에 대해서 중국을 겨냥해 왕따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뺀 겁니다. G7 플러스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한 신기를 비치니까 마리아 자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확대 개편을 할 경우에 중국 역시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G7이나 이를 일부 확대한 협의체보다는 G20이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G20에는 이미 중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G7 플러스 회담에 대한 반응도 미처 확인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G7 플러스 회담에 참석해도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불거진 사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날 성주의 사드 포대 업그레이드 작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중국 외교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죠. 그러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촉구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에 관해서 왕이 외교부장도 지난해 12월 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드 문제 해결 없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사드의 철수 또는 최소한 현재 상태 유지를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이 뜻대로 결국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G7 플러스 회담에 참여하기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사드 문제는 중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던 이번 G7 플러스 회담 참여 문제는 중국 정부와 전혀 교감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단순히 중국이 문제 삼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어림짐작만 있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G7 플러스 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부 입장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도 분명해질 수밖에 없죠. 사드 문제에 G7 플러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친중 정권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오히려 중국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한 겁니다. 특히 사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자존심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격하게 반발하고 삿대질하는 이유가 바로 시진핑 주석의 의중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방 관련 고위 관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사드 문제가 중국의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점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거품을 무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교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 업그레이드는 그 시 주석의 방침에 불을 지른 겁니다. 여기에 G7 플러스 회담까지 한국에 참석한다. 이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날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칫국 먼저 원샷했습니다. 벌써 4년 차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외교 실력입니다. 안목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강 외교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작동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그런 북한이 우호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외톨이고 왕따 신세입니다. 이번 G7 플러스 회담만 해도 차분하게 대응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특히 G7 플러스 회의 참석에 대해서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 세계 속의 지도자 국가 반열에 올랐다. 이런 자화자찬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놓을 것이 없는 문재인 정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담다 보니까 이젠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소한 G7에 관한 의미라든지 존재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만 했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대놓고 선전전하는 못된 버릇이 도지면서 일단 국민들한테 질러놓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우수국가에 살을 더 붙여가지고 K브랜드 위원회 설치라는 또 다른 홍보 아젠다까지 한참 멀리 나가버린 겁니다. K브랜드 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기로 한 것,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것, 이런 것들을 국격 상승으로 간주하고 국가 브랜드 마케팅을 입법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참 대단한 순발력이고 대단한 선전선동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갈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사될지 안 될지는 관계없이 순발력 있게 대국민 홍보부터 멋들어지게 하는 그런 실력만큼은 인정해 줘야 될 겁니다. 보수 정권이라면 나쁘고로서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죠. 이미 김칫국은 원샷됐습니다. 이 다음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청와대의 구상대로라면 어차피 9월 G7 플러스에 가기로 했으니까 참석하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반중 캠페인 치어리더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왕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김에 대북 제재 예외 요청을 해볼 겁니다만은 아무 답도 듣지 못하고 돌아서게 될 겁니다. 이런 거야 새로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을 출발할 때는 아주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또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발표할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Y타임스 예측이 맞는지 틀릴지는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진퇴양난의 대한민국 외교 갈 곳이 없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